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서대학교 류성경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떨리지만 한번 보험 판매 전문회사에 대해서 도입 방안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오늘 세 분의 발표자가 보험 판매 전문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IFA 또는 GA 그리고 대규모 특정 보험 모집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 큰 이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자, 먼저 보험 시장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소비자의 요구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 이런 것이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더 현명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보험 판매 채널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제가 발표하고 싶은 것은 밑에 두 가지입니다. 과연 앞에 우리 장상무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가기 위한 우리 대형 법인 대리점 이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향후 우리가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간다. 그러면 그 도입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전에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검토한 자료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 사견입니다만은 제가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그건 아니지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과연 소비자의 편익, 권익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윤리의식이라든지 또는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00년대 들어서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GDP 성장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리고 대리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카슈랑스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계 전체입니다. 업계 평균. 그런데 대리점의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대형화되고 있다. 대형화되기 있기 때문에 대리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13월차 정착률은 큰 변화 없이 30% 후반, 그리고 손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유지율 13회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폭 개선이 되고 있고 업계 전체 평균입니다. 그리고 25회차는 업군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생보, 손보 간의
차이가 좀 있다. 61, 72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 그리고 민원 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불안전 판매 비율은 생손보 둘 다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죠? 파란색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건수에 있어서는 손보 측에서는 다소 우상향하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실손보험, 의료 실손보험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앞에는 업계 전체를 봤고 지금은 우리 대형 법인 대리점의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나를 한번 판단해 보고자 이런 데이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원수사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GA에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 보험 모집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의 유지 그리고 새로이 창출하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밑에 표에 있지만 대형 또는 500명 이상의 대형 GA의 경우는 정감 16,918명 그리고 1,747명.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대형 GA 그리고 GA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익보험료 규모. 당연히 대리점이 줄곧 1위.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수익보험료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에 검은 선 대형 GA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시면 밑에 굵은 선 생명보험은 조금 굵은 선을 보시면 됩니다. 낮지만 손해보험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측면, 신계약 건수를 보시면 빨간 마크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법인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위입니다. 그런데 초회보험료, 환산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낮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전속설계사, 방카슈랑스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보험시장 확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서민의 위험보장,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위험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착률입니다. 정착률. 전속 설계사를 능가하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이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규모가 큰 GA일수록 정착률 1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지율. 보험 모집 채널 전체 평균과 전속 설계사 대비 양호한 편이다. 생보의 경우는 보시면 61회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GA 채널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채널에서는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3회차, 25회차, 37회차, 61회차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한 8년? 8, 9년 전에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 GA 채널이 불안전 판매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높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 GA 채널이 최근에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유지율, 불안전 판매 뭐 등등 너무나 많은 개선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지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GA가 과연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추세선을 껐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점선을 보시면 손보, 생보, 규모가 클수록 오른쪽 축으로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가 클수록 양호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판율도 그래서 GA의 규모가 클수록 불안전 판매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형 GA의 불안전 판매율 분포도 보시면 추세선보다 낮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검토한 바를 토대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보험 모집 채널 분석 결과 대형 법인 대리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적 측면, 수입보험료와 신계약의 분야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유지 또는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질적 측면을 본다면은 주요 지표에서 전속 설계사와 대등한 수준 또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된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에 있어서는 전제가 모집 분야에 있어서는 원수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험 판매 전문회사, 즉 금융회사로 가기에 충분한 수준을 갖췄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 금융위에서도 와 계시지만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는 그러한 안정적인 유지율이라든지 불안전 판매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험 소비자의 후생 수준 정대되고 나아가서는 보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 저는 2020년에도 한번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도 결과도 토대로 참고를 했고 보험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자료도 참고를 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 판매 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 소비자 또는 보험 소비자 후생 수준의 정대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립 판매 채널 내에서 시장 규율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방향은.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책임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전제가 되어야 된다. 책임. 참고로 지금 아까 우리 이노ue 교수님이 일본 사례 2016년에 도입되었던 특정 보험 모집인 제도 소개하셨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일본에 출장 가서 그 특정 모집인 대형 아까 소개했던 그런 GA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금융회사화 돼서 아주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고객 의무 방이라든지 고객 최우선의 각사의 전략이라든지 금융감독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혜택보다는 의무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자분들도 금융회사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전문성, 책임성, 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과 유인책의 균형적인 그런 안이 나와야 도입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책임성과 유인책의 균형. 우선 책임성, 자본 및 지배구조 요건. 금융회사화 되려면은 지배구조법 제5조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대주주 요건 이러한 조항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자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소액 단기보험사 지금 도입을 했죠.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 사무운용사 또는 소액 단기보험사의 사례를 고려해서 자본금은 20억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액 단기보험사 일본이 도입한 배경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인가 공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인가 공제. 그것을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소액 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주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우리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지배구조 요건이나 또는 대주주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가 됐을 때는 판매 책임에 대한 1차 책임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 10억 원 정도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 미국의 사례도 100만 불이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한 건당 3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30억.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인책, 책임만 부과하면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우선은 소액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리고 고객 정보 접근권, 여기
뭐 보험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GA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셨겠지만 일본에 비하면 제가 자꾸 제가 일본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일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고객 정보 접근하는 권한이 일본 보험 대리점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넓더라. 그래서 고객 관리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액 보험금 지급을 대행한다든지 또는 고객 유지 관리, 컨설팅 영업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서 고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 협상권, 보험료 협상권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했던 자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에는 물론 미국 GA 경우는 보험료 협상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 부분에 대한 부가보험료뿐만 아니라 순보험료 부분에 대한 협상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좀 미래에 우리가 대형 GA를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부가보험료 부분에 대한 결국 그것은 유지비죠. 그리고 사업비, 그래서 유지 관리를 위한 유지비, 수금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권에 좀 극한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단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본 손보사들은 1년 계약에 대해서는 손해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그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포인트에 따라서 손해율이 낮으면 포인트를 줘서 그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장기 계약이니까 그것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1년짜리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진입요건. 진입요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진입 방지, 그리고 대리점 업계 내 시장 규율 강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진입요건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업권별로 15개사, 그리고 수수료 규모가 10억 엔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또는입니다. 5화. 그래서 저는 금액을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좀 가열 경쟁을 또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환을 설계사 3,000명 이상, 그리고 비교 판매라는 그런 자율성, 그 소비자의, 그래서 업권별 5개 이상 거래, 그리고 부가적으로 정착률, 유지율, 불판율 등 주요 지표 3개년에 대한 업계 평균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이 되면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선. 그리고 소정의 심사기준 통과 시에 전환을 허용하는, 그래서 도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정착이 된다면 이런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는 그런 제도를 고려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현재 3,000명 이상 GA가 18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 법인 대리점은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500에서 3,000명, 현재 56개 삽니다. 은 신청 후, 심사 후 진입. 이런 것 이완으로 제가 한번 재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화는 설계사 규모 500명 이상, 현재 74개사. 최소 기준을 충족해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더 이제 확대되는 거죠. 심사 기준 통과는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대부분은 신청은 하되 심사를 받고 인허가를 받는 그런 방법을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립 채널의 취지를 감안해서 모든 안에 대해서 1개사 판매액 점유율을 50% 초과 시에는 신청 및 전환이 불가하다. 독립 판매 채널의 기본적인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카룰 25%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출 요건,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인정받은 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곧바로 퇴출하기보다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의 예입니다. 예시. 신청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오케이예요. 이것도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점, 유지율, 정착률, 불판율 등등 100점 만점으로 업계 3년 평균 85.5, 57.8, 0.07%. 그것을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신청 대리점의 경우 80일 경우 점수로 하는 사람은 15점, 정착률 25는 초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달되는 점수 등등을 해서 75점을 받았다. 그러면 1년 유예 후 다시 심사를 받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으로 하니까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 남았습니다. 보험 판매 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 사실은 이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은 소비자 신뢰, 그리고 건전한 재무구조, 금융회사화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기본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나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 측면, 두 번째는 그래도 보험 지혜협회, 자율기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영평가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TFT 이런 부분을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험회사 측면, 보험 판매 전문회사. 그래서 우선 세 가지 경영 시스템 선진화, 경영 시스템 선진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신용평가, 대형 GA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유도하셨다고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일본 생명보험 GA, 대형 GA들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성합대리점을 대상, 복수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평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카멜스나 라스 이러한 경영평가 제도를 반영해서 보험 판매 전문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중장기 사업 전략,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일본이나 미국 사례에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업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에 그 아이리쿠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특정 보험 모집인이 있습니다. 그 보험 클리닉, 우리 피플라이프가 최초로 도입했는 내재명 보험샵을 일본이 최초로 도입한 회사입니다. 동경 증권거래소 상장이 돼 있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아니라 보험 판매뿐만 아니라 핀테크 전문 기업이 되었습니다. 보험 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보험 분석 검색 시스템 개발하고 그것을 보험사에게도 판매를 하고 특정 보험 모집인에게도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 판매 회사는 해외 진출, 동남아 이런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진출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업무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그런 중장기 사업 전략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성원 복지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노력하셔서 고생하셔서 보험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선되고 있고 지금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험 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보다 나은 그런 어떤 복리후생, 안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지혜협회 마지막으로. 그래서 독립보험 판매 채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R&D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산업의 중장기 사업 기반을 강화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R&D 기능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일본의 경우는 손해보험 대리업 협회가 주관합니다. 첩사하고 미국의 첩하고 그래서 대리점 형태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대리점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도입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험 판매 전문회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금융윤리, 보험윤리, 그리고 비교 판매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지식 제고, 그리고 정말 실무에서 필요한 그런 어떠한 전문 지식,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자격증 시스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 발표가 길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